날도 덥고 좀 이렇게 나른하고 힘도 좀 빠지고 이러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이렇게 좋을 수만 없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힘이 날 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오래 내다보고 하나씩 둘씩 뭔가를 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좀 알 것 같다 싶으면 한 걸음 내딛고, 잘 모르겠다 싶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잠시 멈추고 주변 둘러보고 그렇게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움직인다고 뭐 안 될 것들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될 게 안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좀 더 두렵고 좀 더 염려스럽고 좀 더 막막할 수 있는 게 지금입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욱 심사숙고하고 더 이제 추스리며 하루하루를 지내야 됩니다. 뭐 미국도 금리를 언제 내리니 어쩌니 이러는데,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리냐, 뭐 이게 아주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2024년 말이든 2025년이든 금리를 내리고 나면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경제 충격이, 주가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이 또 6개월에서 1년 됩니다. 2024년 말, 2025년 초라고 얘기해 볼게요, 편하게. 그러고 나면요, 2025년 말에 미국의 위기가 터지고, 그러고 나면 한국은 2026년 말쯤에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길게 내다보면 그 정도입니다. 2026년 말쯤에 엄청난 쇼크가 터지면 이제 그로부터 많은 이제 논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고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라는 거. 이미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너무 심하고 뭐 증권사들의 PF 대출 연체도 17%가 넘어간다라는데, 뭐 그 수치가 뭘 말해줍니까? 앞으로 이제 위기가 터진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신호탄이죠. 그게 조금 빨라질 수 있고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매 물량도 엄청 쌓이고 있답니다. 뭐 사상 최대라고 얘기하고 10년 만에 최대라고 얘기하고 2011년 이후 최대 물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직 서울 쪽에 아파트 경매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고 보자고요. 기다려 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또 얼마나 또 터져 나올지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감당 못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이제 경매로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뭐 이래저래 부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돈이 없어서 난리라는 겁니다. 흑자부도 얘기도 있고요. 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인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받을 돈은 많은데 당장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없고 내가 내줘야 되는 돈은 필요한데 돈이 안 돌면요, 그럼 넘어지는 거죠.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발생한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험난해지고 더 무서워질 거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요, 개개인들 아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 저축해야 된다는 거, 생업을 정말로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 지금 같은 시국에 잘리면 안 갈 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텨서 회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게 머무르고 그 다음은 소비 절대적으로 줄이고 저축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늘려서 현금 마련해야죠. 현금 마련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며 살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켜봐야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면 원하는 자산들을 가지는 거고요. 미술품이든 아니면 뭐 자전거든 아니면 뭐 도자기든 뭐 스테레오 뭐 가전제품이든 뭐든 정말로 싼 값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원하는 거 저렴한 가격에 산다라는 겁니다. 언제 남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뱉어낼 때 그때 아주 싸게 실제 가격보다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에 산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인 거죠. 그런 이제 기회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가지고 있어야죠.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돈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돈 빌려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는 빚이 더욱더 무섭기 때문에 빚지지 않고 자기 돈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씩 둘씩 잘 다듬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고 만들어가고 다듬어야 될 것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앞으로 저축은행의 연체나 정권사의 연체가 우리에게 더 많은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 마련하고 생업에 집중하고 정말로 소비를 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누가 쉽게 돈 벌게 해주는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 험난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지 매끄럽게 잘 대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껴야 된다라는 거, 절약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로 소비를 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비축해야 된다라는 거. 돈 마련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쉽지 않은 것들을 실행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도 지키고 내 자신도 지키고 미래도 탄탄해지는 겁니다. 뭐 노후 준비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노후 준비보다 당장의 삶이 지켜지는 게 먼저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깝깝하죠. 막막하죠. 하지만 막막하고 깝깝하고 좀 힘겹지만 우리는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건강 챙겨야 되고 그 다음 잘 추스리고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저축해서 비축해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 그릇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가질 수 있게끔 하면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경제 환란 시기에 내한위기 때 온갖 것들이 이제 싸게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잘 골라서 옥석 가리기 위해서 정말로 괜찮은 것들을 자기 자산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그 부유 중산층으로 이제 등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천천히 사력 있게 하나씩 둘씩 축적하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닐 겁니다. 실천해야죠. 실행해야죠. 하나씩 둘씩 다듬어 가야죠. 그래야지 원하는 것들은 아주 하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나머지 몇 가지를 정말로 극한의 내 피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만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경제 위기를 우리가 잘 대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